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잼튜브 오승렬입니다. 오늘은 T 플러스 A 이 중간 라인업 중에 저희가 아직 안 살펴본 그 라인업이 꽤 많아요. T 플러스 라인업이 한 6개 시리즈가 있는데 앰프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다뤄보고 싶은 게 요 R하고 E 시리즈. 주로 이제 맨 위하고 아래쪽은 저희가 자주 봤어요. 저기 위에 HV 시리즈는 뭐 PA3100 HV, P3100, 또 이 A3000, 이 파워 서플라이까지 그 상위 플래그십은 하나씩 다 들어본 것 같고, 또 PA3100 HV 같은 인티 앰프는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 자체 리뷰로도 그다음에 다른 스피커 리뷰 때도 종종 등장해서 참 많이 들어봤고요. 아래쪽에 뭐 카루소, 그다음에 칼라 같은 제품들, 이런 라이프스타일도 많이 다뤄봤는데 R하고 E 시리즈가 정작 좀 애매한 등급에 끼어 있고, 또 맨 한복판에 있는 또 200 시리즈는 또 그것도 굉장히 자주 다뤄봤죠. DAC200, 그다음에 M200, A200 세트로도 단품으로도. 여하튼 요 R하고 E 시리즈 둘이 좀 비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리즈들이 그 가장 T 플러스 A의 원천 같은, 사실은 이 R 시리즈가 원래 T 플러스 A의 시작이었어요. T 플러스 A는 R 시리즈에서 시작을 해서 R 시리즈에서 저 일부 기능을 뺀, 좀 더 앰프 기능만 강화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기능을 이제 추가시킨, 그게 이제 2007년부터 시작된 바로 이 E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T 플러스 A가 어떤 소리를 내는 거냐, T 플러스 A가 원래 고유에 지향하는 소리를 확인하려면 R 시리즈와 E 시리즈, 이 둘은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고 상하한 게 있긴 한데, 그 디자인부터도 원래 T 플러스 A가 지향했던 아주 클래식한 디자인. 저는 이거를 저먼 레트로, 제 마음대로 부르는 명칭은, 스타일은 저먼 레트로라고 부르는데, 독일식으로 아주 만듦새가 굉장히 그 마감까지 깔끔하고 정교하면서 버튼이 여러 개 있는 디자인이 있죠. 제가 처음에 2000년 초반, 90년대 말 이때 본 T 플러스 A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리고 고유의 거기서 나오는 소리 자체도 그 시점에 다른 앰프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소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게 R 시리즈와 E 시리즈였어요. 여하튼 그런 E 시리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이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된, 그러니까 R 시리즈는 원래 클래식 그 T 플러스 A의 기능들과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앰프 기능과 스트리밍 기능 쪽으로 이동을 시킨 게 지금 오늘 들어볼 E 시리즈 대표 제품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PA1100E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그, 참고로 시리즈 HV 시리즈 맨 위에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200, E, 칼라, 카루소, 이 시리즈들이 쭉 있는데, R 시리즈하고 E 시리즈는 시작이 아니라 그 제품명의 맨 뒤에 있는 그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E로 끝나면 다 E 시리즈고 R로 끝나면 R 시리즈예요. 시작을 R로 한다고 그게 R 시리즈가 아니까. R1002 이러면 R 시리즈가 아니고 E 시리즈입니다. 이거 종종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원래 전시는 그 바로 앞에 있던 그 R1002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리시버 기능과 이런 이보다 좀 상위 기능에 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좀 더 있고, 그런 듀얼 모노 구조의 입력단을 갖춘 그냥 클래식 그 앰프였는데, 인티 앰프였는데, 이거를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제 디지털 입력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입력단을 디지털 입력, 그것도 고해상도 입력 디지털 단을 추가시킨, 그래서 1000이 아닌 1100E, 그리고 앞에 명칭도 이제 PA1100E가 되는데, 참고로 T 플러스 A에서 PA는 그게 얼핏 생각하면 이게 또 PA 제품 아니야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인티 앰프를 전부 PA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P는 프리앰프고 A는 파워앰프의 앰플리파이어인데, 인티 앰프는 이 둘을 합친 거. 그래서 PA. 그래서 메뉴 HV 시리즈도 그 플래그십 인티 앰프 이름이 PA3100HV잖아요. 그래서 PA가 들어가면 T 플러스 A에서는 인티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A1100E는 그런 T 플러스 A 원래 고유의 사운드, R 시리즈에서 넘겨받은 앰프 기능만 그대로 이어져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고유의 T 플러스 A 사운드의 인티 앰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트리밍 기능이 이제 강화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디지털 입력이 생기면 당연히 DA 컨버터가 상당히 수준 높은 제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들어보고 D 플러스 A의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자, 근데 이 제품 소리들을 이제 파악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조금 저희가 특별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죠. aptX 디코딩, 인코딩으로 블루투스 재생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블루투스 소리는 과연 블루투스 재생의 음은 얼마나 품질이 될지 한번 저희가 평소 듣는 곡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그래서 T 플러스 A 원래는 좀 사실은 그런 거는 만약에 마치 블루투스와 일반 스트리밍 음질을 비교하는 그런 콘셉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사실은 늘 듣는 제품의 이 스트리밍과 블루투스를 비교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이 제품의 블루투스로만 한번 시청을 해보는, 과연 PA1102, 그 T 플러스 A를 대표하는 NT앰프인 PA1102의 블루투스 음질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스트리밍으로 들어도 되는데 블루투스로 한번 테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올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로도 뭐 들어볼 일이 있겠지만 오늘은 블루투스로 특별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피커는 케프의 R7으로 시청을 해볼게요. R7 메타죠, 정확히 말하면. 자, 음악 듣고서 그러면 이 제품을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I thought the sun rose in your eyes, the moon and the stars
and endless sky. 네, 소리 블루투스로도 이런 소리가 난다. 근데 아마 구분하시는 분들은 또 샘튜브에서 이 와이파이 기준으로 항상 듣는 그런 품질로 스트리밍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 블루투스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투스를 그냥 쓰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블루투스랑 와이파이가 뭐가 달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설명하기 전에 이 등급 차이는 있습니다. 음질의 차이는 있고 정보량이 사실은 블루투스 쪽에서 글쎄 몇 분의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꼭 일괄적으로 얼마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대역별로 조금씩 손실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곡들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곡들도 있고 그 대역과 어느 다이나믹 이런 부분들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특정 곡에서 어느 부분들이 그렇게 덜 들리는 게 블루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에 편리하니까 뭐 와이파이나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모르고 한번 해놓으면 간단하긴 한데 그래서 블루투스로 들으시는 분은 끝까지 블루투스만 들으세요. 그래서 꼭 이런 제품 살 때도 블루투스가 되냐를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됩니다. 근데 블루투스도 이제 해상도가 높은 거는 24비트 96kHz까지 재생이 돼요. 그걸 이제 저희 블루투스 이제 인코딩 디코딩 방식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일반적인 게 aptX 방식이거든요. aptX의 HD 방식이 있어요. 하이 데피니션. 얘가 24비트 96kHz로 재생을 하는데 얘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면서도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던 분이 바로 그걸 그 일로 전송을 직접 쏴서 전송을 하는 방식이 압축을 해서 여기서 푸는 거잖아요. 그게 블루투스인데 편리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잡고 와이파이 찾지 않아도 되니까. 블루투스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 제품의 일단 특성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PA1100E라는 제품은 아까 제가 R1002가 오리지널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PA1002가 오리지널 제품이고 거기서 이제 디지털 입력 부분을 보강한 게 PA1100 그 숫자만 바뀝니다. PA1100E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겼죠. 가장 독일스러워. 제가 그래서 저먼 레트로라고 부르는데 원래 있던 그 20년 전 디자인은 하나도 안 바꿨어요.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처음 본 모습이 이랬습니다. 버튼이 쭉 있으면서 촘촘한 또 그 다트, 그 동그란 버튼들이 쭉 있으면서 위에 파란색, 녹색, 이게 빨간 램프 들어오는 그 모습이 정말 딱 그 제가 아는 독일 디자인 같았어요. 이제 그때는 은색 패널로 된 은색 셰시였는데 이제 블랙 옵션도 있으니까 그 제품에 생긴 대로 소리가 나요. 아주 찰랑거리면서 베이스를 단정하게 딱 잡아내지만 다이나믹을 아주 명쾌하게 내주는 소리. 사실 앰프가 그렇게 내주면 뭐 바랄 게 없죠. 물론 이제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한 표현을 하면서도 감성적인 표현까지 해주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엔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미 T 플러스 A는 이 회사 70년대 말에 생긴 회사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종종 설명드리지만 그때 70년대 말에 생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 버메스터도 79년 회사인데 묘하게 그 비슷한 그 70년대 말의 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시점의 음악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오디오 회사의 사운드적 특성이 좀 공유점이 좀 있어요. 스타일은 서로 다르지만 또 공통의 교집합 부분이 있는 그런 소리가 바로 70년대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어딘가 그 감성을 자극하는 레트로적인 그런 약간의 여운 같은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사운드를 아주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원래 원음을 그대로 재생시켜주는 이런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 앰프입니다. 전 라인업이 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뭐 기능을 더하고 빼고 조금 더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이제 바꾸고 용도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6개 라인업이 있는 그런 거인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D클래스 증폭을 해서 채널당 출력이 140W예요. 150도 아니고 100도 아닌 딱 가정에서 가장 부족하지 않은 일반적인 공간에서 딱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옴 기준으로 140W 출력을 내는 D클래스 증폭 앰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단에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풍부해요. 우리가 아는 그 옵티컬부터 뭐 코엑시얼, 그다음에 HDMI도 세 개나 있는데 2개는 HDMI 입력이고 하나는
ARC 출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일반 그 영상기기랑 연결해서 음성 출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편하게 이런 기능들까지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기기들이고, 포노가 옵션입니다. 그래서 포노 앰프를 옵션으로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입력단이 일단 그렇게 대거 보강이 돼서 천으로부터 그 DAC가 성능이 되게 높습니다. 32비트 PCM으로 32비트 384kHz, 그러니까 소위 32384까지 재생을 하는 그런 PCM으로, 그 다음에 DSD는 256까지 재생이 되죠. 우리가 듣는 음원 중에 뭐 해상도가 부족할 음원, 뭐 음원이 음질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프로세싱을 뭐 한계가 있는 그런 음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타이달이나 코브제 들을 수 있는 웬만한 음원들은 다 그 음원 품질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드라이브를 해보면 T+A 제품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그게 상당히 큰 스피커들, T+A는 원래 스피커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래 그 라인업들도 지금도 한 스피커만 7개 라인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국내에는 앰프들만 주로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스피커들을 드라이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앰프라서 약간 독일 앰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스피커가 드라이브하기 좀 어렵고 그거를 우리 앰프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앰프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그래서 앰프를 제작한 그런 회사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버메스터가 그랬고, 지금이 그랬고, 저 다른 회사지만 MBL도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이 회사도 G+A도 그런 E 시리즈에도 그런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지금 캐프 R7 같은,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가장 동축형이고 위에 이제 11이 있는데, R7만 해도 베이스 잡기가 쉽지 않은 스피커인데, 지금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런 일반적인 앰프의 드라이브 품질을 제가 구분해 드리자면, 이 스피커에서 저음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1100P, 1102로 드라이브 하면서 이게 T+A 소리구나라고 싶었던 거는 베이스가 단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스피커를 울린 다음에 이후에 공진이 생기거나 이렇게 울려 나와서 좀 듣기 싫은 울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펑퍼짐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좋다고 하시는데, 원래 음원에는 없는 울림입니다. 근데 이 T+A 앰프들은 그런 소리를 남겨두질 않아요. 빤듯하게 소리 내면서 오히려 정동작을 해서 파워풀한 다이나믹을 잘 들려주죠. 그래서 저희 그 두 번째 들었던 모차르트 그 피아노 쪽 20번 엘렌 그리모가 연주하는 그걸 들어보면, 그 오케스트라가 쫙 피어오를 때 그게 조금 재생을 잘못하면 뭉게뭉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펑퍼짐한 그냥 합주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재생을 잘하면 또렷하게 악단별로, 그 악기 파트별로 잘 구분이 되는 굉장히 녹음이 잘 된 연주거든요. 특히 엘렌 그리모의 피아노가 따랑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아주 개운하게 이렇게 아주 그걸 투명하다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낱낱이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눈에 잘 들어오게 보여주는 느낌, 그런 거 아주 T+A가 가장 잘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고서 엘링 딴딴딴 이렇게 피아노가 들어오면 그게 아주 영롱하게 이렇게 딱 펼쳐오르는 느낌, 깔끔하죠. 아주 그 고역은 아주 잘 뻗치면서 이렇게 살짝 여운해지는 느낌, 그 다음에 피아노 낮은 건반도 또렷하게 이렇게 해상도를 갖게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운이 지는 이런 처음에 들었던 저희 이제 보통 천공의 성 라퓨타라고 하죠. 히사이시조가 이제 그 도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한 버전인데, 이게 천공의 성 라퓨타를 가장 오케스트라로 잘 연주한, 녹음도 좋고 연주도 좋은 버전인데, 이 아주 중간에 이제 현악 합주가 쭉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뚜루두루두루루. 이거를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건 블루투스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요. 블루투스는 이런 부분은 조금 거칩니다, 소리가. 근데 상당히 매끄럽게 잘 들려준 것 같아요. 블루투스의 한계는 있는데, 그거를 앰프가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그 블루투스의 해상도의 어떤 손실을, 나머지 부분을 잘 메꿔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블루투스의 한계를 좀 갖고서도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하이파이로 들으면 조금 더 음질이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듣기가 거북하지 않았던 그런 그 천공해석 라퓨타였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아주 좀 더 심도 있게 가보면 이제 조지 마이클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같은 곡을 이게 사실 좀 매끄럽지 않으면 듣기 거북한 정말 그런 좀 아주 거칠고 좀 이렇게 좀 입자감이 좀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곡인데 저는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아마 이 녹음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블루투스가 이 정도까지 들려주면 굳이 좀 이렇게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블루투스가 더 익숙한 분들은 그냥 편하게 블루투스로 그냥 캐주얼하게 듣는 것도 이런 곡들은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T 플러스 A PA1102는 어떤 소리를 내주고 또 블루투스에 대해서도 같이 약간 블루투스의 음질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잠깐 그 PA1102의 블루투스 성능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상당히 잘 붙고 그런 것들도 드라이브를 잘하는 성능이 블루투스로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PT 플러스 A 1102 한번 요런 디자인 이런 제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이런 클릭으로 해서 옛날 라우드니스 컨트롤 베이스하고 트래블 고음 저음을 조절하고 이렇게 작업 밸런스 조절하는 거 그거 조절하고 나서 이렇게 싹 꽂아 넣게 이런 것도 참 클래식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